이제 지적은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등기란 가보세요. 보시고 일단 등기법 일단 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 183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파란 종이 있죠? 한번 펴보시고요. 파란 종이 일단 간단히 이제 앞으로 우리 흔히 이렇게 합니다. 등기는 절차법 그랬죠. 절차가 중요한 부분이고 절차 확인하셔야 되니까 이제 등기 절차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흔히 보던 사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해요? 갑이 이제 을에게 뭘 주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 이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줘요. 그럼 을은 이제 소유자단이다. 아직?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여기가 이제 민법 186조예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매매가 이제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써요. 을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뭘 줘야 돼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줘야죠. 그럼 을이 이제 그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절차는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럼 또 그 절차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우리는 뭐만 해요? 우리는 신청만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나머지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이 하죠. 앞으로 이 신청을 잘 보셔야 돼요. 신청인데 또 하나. 자, 절차를 잘라보면 이제 구분해야죠. 첫 번째, 원칙은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죠. 원칙이 이제 첫 번째예요. 공동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뭘 준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그럼 여기 서류 가지고 을이 등기하러 와야죠. 등기는 요게 또 중요해요. 서면주의다. 두 번째요. 서면주의. 또 하나는 을이 등기할 때는 등기소 출석을 해야죠. 원칙은 출석주의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요 등기 신청 요거를 세 개를 등기에 3대 원칙 그래요. 3대 원칙.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공동 신청. 두 번째가 이제 서면주의. 세 번째는 출석주의고 원칙입니다. 또 하나. 가끔한 질문이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러 와야죠. 우리는 원칙은 공동 신청 그랬죠. 문제는 을이 등기하러 갈 때 저 갑이 등기소 따라가요? 꼭 그러세요. 나 안 따라갔는데 자꾸 그러세요. 자, 흔히 일반적 갑이 안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왜 공동이래요? 맨날. 그렇죠? 우리는 저 갑의 서류가 오면 갑은 온 걸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뭐다? 이제 공동 신청 그 말입니다. 원칙은 공동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요거야죠. 그럼 이제 이런 등기는 어때요? 자, 아버지는 A고 아들이 B다. A가 사망했다. 그럼 아들 B가 상속을 받죠. 그럼 아들 B는 이제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B가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그러면 상속 등기하는데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요게 나와요. 첫 번째가 등기의 이제 그 신청 형태라는 거.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형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지적호 할 때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 표시한 거 알려줬죠. 그거를 등기 촉탁 그랬죠. 그것도 등기 형태예요. 국가기관 신청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등기한이 직권 등기도 있고. 첫 번째 요걸 거 이제 등기의 그 신청 형태라는 거 한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서면주의였는데 또 하나 보세요. 원래 등기는 우리가 출석을 해야죠.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자 신청할 때는 종이 서류를 낼 수 있다 없다? 못 내요. 여기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를 앞으로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그래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정리하실 때 신청정보, 첨부정보.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정보 대신에 서류. 요거는 이제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그 말입니다. 등기 신청이니까 첫 번째 등기 신청서 갖고 와야 되겠죠? 그거예요. 또 첨부서류인데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주로 어떤 서류를 주든가요?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 권리증.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등기 권리증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 불러요. 또 갑이 을에게 인감도 줘야죠. 갑이 을에게 그거 줘야죠. 주민등록 등초본 줘야죠.
그 서류 파트가 여기에 이제. 그래서 여기 앞으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라 부르는데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서류 하시면 돼.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원칙은 출석주의예요. 근데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등기를 전자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주로 이제 그렇게 불러요. 여기는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등기 신청 방식. 또 그렇게 해요. 등기 신청 방법 이렇게. 요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기서 출석을 요합니다 그랬죠? 그거를 방문 신청 그래요.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두 가지예요. 여기 이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여기는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됐고. 그래서 신청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 여기는 누가예요? 등기소, 등기관이하겠죠. 여기는 이제 등기 신청 후 절차. 앞으로 이제 절차가 나오면 절차를 이렇게 4개로 자를 거예요. 이제 4개.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등기 신청 형태라는 거. 여기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요것도 좀 이제 내용이 많고 나머지 두 개는 간단해요. 자, 또 간단한데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기하면 끝났죠. 등기하니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등기관이 의뢰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죠. 그거는 뭐다? 각하. 그래서 여기 시험에 그거 나와요. 각하처분 관련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절차를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놓으시고 그 책에 보시면 목차 나와 있죠. 그 목차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목차를. 자, 그 파란 종이. 자, 이제 목차를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목차를 보셔야 그 법률의 체계를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차가 특히 중요하고 크게 첫 번째 이제 1장. 1장은 주로 이제 등기법 총설, 총칙이라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총칙이나 총설이나 똑같고 여기는 내용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 와요. 등기의 의, 뭐 이렇게 이제 등기가 뭐냐. 두 번째가 등기 종류. 세 번째가 이제 등기의 대상. 그다음 등기의 효력과 유효권. 5가지인데 우리 시험은 여기서 종류 있죠. 이 종류가 시험 나와요. 뭔가 하면 이 등기 종류가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등기 종류에서 앞으로 명칭이 하나 있어요. 요거 기억나세요?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이제 종류에서 이제 매년 시험 나온 사항입니다. 부기등기. 다음 시간 나올 거예요. 그럼 등기의 대상. 요 등기 대상은 현재 23회 때까지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올해가 10년째예요. 느낌이 올해 하나 나올 차례예요. 찍으면 안 돼. 찍으면 나와요. 보시고. 그 다음 등기 효력 유효권. 요 파트는 원래 시험 되게 잘 나왔었어요.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이유는 뭔가 하면 요 파트가 거기 시험 나와요. 민법 시험에. 민법에 시험 냈으니까 굳이 또 낼 이유는 없다 그 의미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등기 효력 유효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총설 파트는 출제 비중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입니다. 보셔야 되고. 그럼 2장. 2장은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 여기는 자, 첫 번째 등기의 기간이 뭐예요? 요게 등기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설비인데 설비가 2가지. 등기소에 일하는 공무원들 뭐라 불러요? 등기관. 등기소에 있는 장부는 등기부.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시험은 요 등기부 요게 시험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꾸 보셔야 돼요. 등기부. 그 다음 3장. 3장을 절차 총론 아까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총론을 잘랐어요. 제가 4개로. 첫 번째는 요거 등기의 신청 형태라는 거.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공동 신청,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쭉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형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앞으로 정보 대신에 뭐라고요? 정보 대신에 서류.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2가지. 하나는 방문 신청, 또 하나는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은 가끔 나와요. 가끔 최근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신청 후 절차. 신청 후는 아까 말했습니다. 각하사에 물어보는 거. 주로 시험 나오고요. 또 각하라는 말은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했죠. 각하처분 딱 떨어지면 이제 기분 좋아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각하에 대해서 한번 싸워야죠. 그걸 이의신청 그래요.
최근에 여기 이제 각하와 이시영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총론 파트는 특징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3문제 나오는데 여기를 총론을 잡으셔야 나중에 강론이 편해요. 그 다음 이제 4장과 5장을 묶어서 절차 강론 그래요. 묶어서 절차 강론. 3장은 총론이고 4장은 강론입니다. 이 강론인데 일단 첫 번째는 표시 등기예요. 이제 확인 한번 해야죠. 등기부는 3개 부분 맞죠? 제일 앞부분은 뭐?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요 3부분을 2개로 잘라요. 그래서 이게 표시 등기란 말이 표제부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고 요 표제부 등기는 보통 시험에 한 5년에 한 문제 나와요. 시험 내문 난이도는 최하. 겁 안 내셔도 돼요. 그 다음 이제 권리 등기. 요 권리 등기는 시험 보러 가시면 보통 7개 내지 8개 나올 거예요. 우리 등기법이 시험에 몇 개 나오죠? 12문제. 12개 나오면 여차하면 8문제예요. 이제 하나씩. 첫 번째, 가장 기본 소유권 등기. 소유권 보존과 이전. 여기가 보통 한 3문제 나와요. 많이 나오면 4개까지. 첫 번째 소유권 파트. 두 번째는 이제 용익권. 용익권 그러면 자, 우선 용익 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게 용익 물권. 그럼 용익 물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여기다가 임차권을 포함해서요. 등기해서 용익권 그래요. 용익권. 요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럼 또 이제 담보권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뭐 있다? 고기의 저당권. 여기도 한 문제. 좀 재밌는 거는 용익권은 시험 내면은 난이도 최하. 저당권은 시험 내면은 난이도 최상. 극과 극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 우리 구분 건물 그럼 뭐가 있죠? 아파트. 여기는 뭐 가끔 나와요,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문제돼 가지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 그 다음 가등기. 요 가등기는 매년 시험 나와요. 한 해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 처분 제한. 요 처분 제한은 우리가 전에 한번 봤어요. 등기 볼 때. 우리가 처분 제한 그러면 그게 대표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거. 여기고 이제 여기도 현재 25회 시험 나오고 지금 조용해요. 이제 느낌이 뭐 하나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체크하면 몇 문제예요? 여러분 8문제예요. 8개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시험은 특징이요. 총론은 한 3개 나와요. 근데 5장이 8문제 나와요. 그 앞으로 공부할 때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5장만?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나요. 강론은 총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법률 구조가 총론을 알면은 강론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총론 파트는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총론이 바탕이 돼야 강론 해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장과 5장 2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아셔야 돼. 정리하시고 목장 보셨고요. 자, 그 다음 가서 이제 185. 지금 이제 첫 번째 등기의 의의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이번 주 계획을 세울 때 요 의의 부분을 하지 말아야지로 했다가 안 되겠길래 한번 더 다시 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의의 부분에서 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쓴 용어들이 있죠. 용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처음 봤으니까 한 번은 쭉 보고 가야죠. 이제 용어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등기법 총칙 나오고요. 자, 언제나 첫 번째는 의의가 오겠죠? 첫 번째 하나 보세요. 자, 등기의 의. 자, 이제 9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지금 3주 동안 앞에서 그거 봤어요. 공간정보법. 공간정보법을 다른 말로 지적법 그랬죠. 그럼 처음에 지적의 의의가 뭐다? 지적이란. 딱 3단어. 그치. 오케이.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이에요. 그럼 등기는 똑같은 구조예요. 등기요. 자, 첫 번째 등기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죠. 그럼 등기할 대상은 뭐다? 그죠? 부동산이 나와야지. 그리고 지적법에는 지적공부가 왔죠. 등기법에는 어떤 장부가 와요? 여기는 등기부가 오겠죠. 근데 그 등기부를 최근에는 명칭을 좀 바꿨어요. 지금은 등기기록 그래요. 등기기록.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이제 기록하는 것 그래요. 왜? 등기는 전산화가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등기가 뭐다? 세 단어. 부동산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 이게 등기예요. 또 하나는 등기부의 기록인데 이 기록은 누가 해요? 그렇죠. 등기관이겠죠. 그렇게 네 단어예요, 네 단어. 그래서 여기 하나. 자,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 보시면 거기 등기의 의 이제 길게 이제 네 줄 나와 있죠. 앞으로 뭔가면요, 문장을 늘리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기본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간단하게 등기가 뭐다? 부동산을 등기 기록에 등기관이 기록하는 것. 이게 등기입니다. 딱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러세요. 뭐 그런 거 배우냐?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늘리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한번 늘려봐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뭘 적어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 그거만 해도 벌써 한 줄이잖아.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 단어는 안 놓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등기가 뭐다? 부동산을 등기 기록에 등기관이 기록하는 것. 요거 기하세요. 등기관까지 같이.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네 단어 체크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는 이제 요거 해야죠. 두 번째는 용어 정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요 용어 정의가 원래는 법률에 없던 사항이에요. 요게 이제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 보고 하셔야 돼. 자, 한번 볼게요. 박스 보세요. 185. 자, 법 2조 정의. 1번 등기부란 등기부. 전산정보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줄 보세요. 편성한 것. 편성한 것. 그게 이제 등기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을 봐주세요. 3번 등기 기록이란 일필의 토지, 한 개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앞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과거에는 이렇게 했죠. 과거에는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등기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틀리고요.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어요. 등기 기록. 그리고 등기 기록을 묶어놓은 세트가 등기부예요. 약간 바뀌어서 의미가 다시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묶은 세트가 등기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법률 조문이기 때문에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럼 이번에 등기부 부본 자료. 자, 부본 동그라미. 자, 부본은 뭘까요? 부본은 복사본이에요. 옆에 보세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격장지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이 이유는 현재 지금은 얘가 등기 기록 그랬죠. 이 등기 기록은 뭔가면요, 컴퓨터 안에 지금 정보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싹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등기 기록을 하면 요거를 이제 별도로 따로 만들어놔야 돼요. 복사본을. 그거를 뭐라 부른다? 그게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4번에 이제 등기필 정보. 자, 그것도 이제 줄거볼게요.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뒤에 등기한이 작성한 정보. 이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소가 이제 을이 소유자구나 알아야 몰라요? 알지. 등기했으니까 지금 등기한이. 그래서 이제 등기소가 을에게 주는 서류가 뭐다? 그게 이제 등기필 정보예요. 흔히 사회에서 우리가 등기 권리증 그랬어요. 그래서 권리증이 아니고 뭐다? 정식 명칭이 등기필 정보. 흔히 또 사회에서는 그게 불렀어요. 등기필증.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그래서 그 법률 용어정이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또 어디 가서 앞으로 자, 등기 권리증 내나 그러지 마세요. 되게 없어 보여요. 자, 뭐다? 등기필 정보.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매수인 될 사람이요, 어려운 말을 자꾸 하면 공인중개사 좀 찝찝해해요. 저 사람이 뭔 자꾸 이런 이사 어려운 말을 하지? 그렇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정확히 쓰시는 게 좋아. 제가 아는 사기꾼은 아니고요. 영업을 되게 잘해요. 근데
찡 따가지고 사무실 바로 차렸어요. 근데 소문이 막 나더라고요.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하다가 오후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요. 그 사무실에다가 브리핑룸을 딱 만들어 놨어요. PPT 딱 설치하고요. 아까 PPT 있잖아요. 그거 막 그리고요. 하는데 용어를 되게 잘 써요. 법률 용어를 막. 그리고 또 학개론 가면은 그 계산 방식 나오죠? 그 용어 막 그거를 수식을 만들어서 막 띄워줘요 막. 사람들이 믿어야 믿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틀려 계산식이. 근데 막상 보는 사람들은 그 계산 못해요 거기서. 아무리 알아도요. 수익률 좋네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리 따져봐도 수익이 그렇게 안 나와요. 이 원감은 이게 나중 일이지만 하여튼 용어 정의가 용어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용어만 잘 써도요 거의 한 반을 이겨요. 용어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거 봐야죠. 등기의 시기. 요 등기 시기는 두 개 나와요. 이렇게 이제 하나가 이제 등기의 접수 시기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등기의 이제 효력 발생 시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요건 되게 과거에는 법률 조문이 없었어요. 말이 많았어요. 시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법률로 딱 정해놨습니다. 법률 조문이니까 자, 체크할게요. 줄 좀 거보겠습니다. 6번. 제 6조. 그 박스 속에 6조. 자, 이제 그럼 이 6조 1항 보세요. 자, 등기 신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자, 줄 거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가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한 것으로 본다. 그 1항이 등기의 접수 시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왠가하면 지금은 등기 사무가 지금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등기에 이제 접수 시기는 언제다?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저장을 해야 이제 접수한 걸로 봐주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2항. 그 2항이 효력 발생 시기예요. 2항이 효력 발생 시기. 이제 우리 법률 조문은 빼고, 자, 그 다음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그렇죠. 자, 다시 접수한 때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이 와야 돼. 등기를 마친 경우 이 말이 와야 돼. 뭔가 하면 을 앞으로 등기하면 그 시기를 이제 앞당겨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등기한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요. 그 다음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 절차. 그럼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기해야죠.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등기할 때까지 요 기간이 며칠쯤 걸릴까요? 보통요 한 3일 걸려요. 3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제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등기를 하면 요 을은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로 봐주겠다? 접수한 때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요 가운데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 말이 와야 돼.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접수한 때로부터. 그래서 두 가지 기하세요. 첫 번째,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하나. 두 번째,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로부터. 그래서 소급을 해서 시간적 공백을 없애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두 개가 법률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두 개. 됐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자, 밑에 보시면 그 등기의 기능이라는 말. 그 등기 기능은 오늘 제목만 딱 볼게요. 자, 등기 기능 첫 번째 줄거주세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 물권의 공시제도예요. 자, 왠가면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그랬죠. 물권 변동이에요. 이제 물권의 이제 공시제도입니다. 이제. 자, 두 번째.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행위 체크하고 그 뒤에 효력 발생 요건 2번. 자, 법률 행위 체크하고 효력 발생 요건. 요게 민법 몇 조? 186조. 6조. 그럼 3번은 법률 규정 체크하고요. 거기는
부동산 물권의 처분 요건. 107조는 이렇게 나오죠. 상소, 공영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언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돼 있으니까. 107조는 이제 처분 요건 이렇게. 그럼 4번에 부동산 판매권 임차권 그 체크하고요. 거기는 그렇게 불러요. 줄거 놓으시고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부동산 채권. 채권은 이제 대항 요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항 요건. 근데 이런 사항들은 민법 시간 한 번씩 듣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다음 달 좀 볼 계획입니다. 줄만 걸어주시고. 그럼 2번.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보시고. 요 특징과 문제점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쓰인 용어들이 우리가 이제 주로 즐겨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용어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하겠습니다. 용어 차원에서. 자, 크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첫 번째. 등기부 편성이에요. 등기부를 어떻게 편성하는가? 두 가지. 여기는 첫 번째가 물적 편성주의와 인적 편성주의다 됐고. 우리나라는 무슨 편성주의다? 우리나라는 요거죠. 물적 편성이죠. 요 물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건별로. 이건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다. 책에 줄 그어놓으세요. 책에서 이제 물적 편성주의고 가로 속에는 뭐라 쓰여있다?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거기 동그라미 2번도 줄 좀 그어줄게요. 동그라미 2번. 현행 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좀 더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 기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 기록을 묶은 세트가 등기 부였죠. 용어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물적 편성이고 이건 다른 말로 이제 물적 편성 뭐라 부른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표현합니다. 또 하나가 인적 편성인데 이건 옛날에 쓰는 나라가 있었어요. 인적 편성은 뭔가 하면 자 이렇게요. 소유자가 A예요. 소유자가 A다. 그러면 A 명의로요. 등기를 만들어요. A의 등기부 이렇게. 소유자 명의로. 이거 적어줘요. A라는 사람은 어디 어디에 토지, 어디 어디 건물이 있더라. A 소유 부동산을 다 적어줘요. 세금을 매길 때는 뭐가 더 좋아요? 이게 편하겠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요. 등기부를 빠뜨릴 수가 있죠. 부동산을.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은 뭐 쓴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기 절차. 우리나라는 원칙은 무슨 주의를 취한다? 이제 공동 신청주의고. 아까 상속 등기 나왔죠. 상속은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 신청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 그래서 원칙이 뭐다? 공동 신청주의.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책 좀 봐주세요. 186 2번.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보실래요? 그 다음에 등기는 당사 신청 또는 감공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신청주의라 불러요. 내가 토지를 샀는데 국가가 강제로 등기해 주던가요? 그런 거 없죠. 우리 원래 신청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청이고. 자, 옆에 동그라미 2번 갈게요. 동그라미 2번. 파란 글씨 옆에 페이지. 파란 글씨. 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제 새로운 단어 나왔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앞으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외우지 마시고 자꾸 찍어 보셔야 돼요. 자, 이 사건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등기하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자, 등기 권리자 무슨 뜻?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누구다? 을이 되겠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자, 무슨 뜻? 등기해야 할 의무를 지는 자. 그럼 갑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자꾸 외우지 마시고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혼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을을 이제 등기 권리자, 갑이 이제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자, 등기한 심사권. 이제 줄 좀 그어놓으세요. 형식적 심사주의다 돼 있고.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요, 그 참고란에 또 하나 있죠.
실질적 심사주의다. 줄 좀 그어주세요. 하나는 형식적, 하나는 실질적이고. 요거 설명하면 이제 들어보세요. 형식적, 실질적이다. 이렇게 표남은. 자, 갑과 을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갑에게 뭘 줬고? 대금을 주면 갑을에게 뭘 준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제 서류 가지고 우리 등기소 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관은요, 을이 가지고는 서류 심사하겠죠. 서류 심사하고 등기관이요, 매매계약 계약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등기관은 을이 가져온 서류만 심사합니다. 그게 무슨 주의? 그게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형식적이고. 책에 줄 하나 긋게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우리나라는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관해서 등기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와 기재사항만을 심사하는 무슨 주의?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됐고. 근데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놓으셔야 돼. 자, 독일 얘기 좀 할게요. 독일. 자, 독일은 우리랑 조금 달라요. 독일 짜는데, 여기요. 독일에서는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갑과 을이 제일 먼저 이제 계약했으니까 뭘 적어야죠? 계약서. 이제 매매계약서 딱 쓰고. 그럼 독일은요, 자, 계약서를 적어가지고요, 계약서 가지고 등기하러 딱 하면 등기관이 등기 안 받아줘요. 각하 처분이에요. 우리랑 틀리죠. 왜냐하면 독일은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와야 돼요. 반드시. 우리 그 시내 나가면 빌딩에 비해 공증 쓰여 있죠. 문제 들어보세요. 공증 되게 복잡한 절차인데, 공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경력이 7년 넘은 변호사. 또 그리고 개인 사무소는 못해요. 법무법인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요, 변호사로서 경력이 7년이 넘었고 법무법인이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엄격한 제도예요. 또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럼 변호사는 일반 사인들이죠. 이제 이렇게요. 갑과 을이 공증받으러 오면요, 그 변호사가 공증하는 시간에는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어요. 공무원으로. 그래서 갑과 을을 다 불러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대금 줬는지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공증을 해줘요. 이제 공증받은 계약서는 공문서라 부릅니다. 공문서인데, 자, 독일 얘기예요. 이제 공증받은 계약서 가지고 등기하러 딱 가요. 그럼 등기관이요, 서류 심사 또 해요. 이상 있냐 없냐 심사하고, 이상 없죠? 그럼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갑과 을 또 불러요. 이게 독일 얘기예요. 또 불러가지고요, 정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대금 줬는지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그때 등기해줘요. 독일이 무슨 주의? 독일은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그럼 독일 등기관은 서류 심사했고 매매를 또 심사했죠. 여기에 묶어서 줘줍니다. 그럼 독일은 보세요. 독일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부실 등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이제 차이점이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명칭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 형식적 심사주의.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오늘 수업하고 올해 수업 끝이에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수업을 안 해요. 오늘 용어 풀이 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등기와 물권 변동. 첫 번째, 성립요건주의. 이제 민법 시간에 열심히 들으셨죠? 여기 있고 또 하나 여기 있어요. 대항요건주의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성립요건주의는 그거죠. 민법 186조. 자, 법률행위 플러스 뭐까지 해라? 등기까지.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이제 그게 성립요건. 뭔가 하면 등기라는 게 법률행위의 이제 하나의 성립요건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게 불렀어요. 효력 발생 요건. 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칙이 성립요건주의고, 대항요건주의는, 자,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이런 거 어떤가? 사극 많이 보셨죠? 사극 보다 보면 이제 노름하다가 돈 다 잃었어요. 막 뛰어서 뭐 갖고 와요? 집문서 걸고 또 한 판 합니다. 또 졌네. 상대히 집문서를 딱 끌고 가죠.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뭔가 하면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등기가 없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사이에 계약만으로 권리는 넘어간다. 그게 이제 대항요건입니다. 등기는 왜 한다?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고. 이제 대항요건주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칭 보시고 세부사항은 민법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이 오바예요, 오바. 이제 줄만 거놓으세요. 4번에 동그라미 2번 민법 186조. 이제 원칙만 알면 되겠죠. 5번에 이제 등기의 공신력. 자, 요게 문제예요. 자, 등기의 공신력. 우리나라는 인정, 부정. 부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공신력인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공신력은요, 요게 먼저 나와야 돼요. 공시제도라는 게. 자, 공시제도인데, 요 공시라는 말이 그거죠. 공적으로 널리 보여주겠다. 요게 공시제도. 그럼 현행법상 공시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동산에 관한 공시제도가 있고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뭐가 있어요? 동산에 관한 공시제도? 요게 점유.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요게 등기죠. 이 얘기예요. 자, 동산은 점유로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권리관계를 널리 보여준다. 요게 공시제도예요. 근데 권리관계가 공시가 되고 있죠. 그럼 문제가 공시되고 있는 거, 이거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공신력이에요. 또 여기서 이제 공신력, 공시된 것을 믿음은 보호할까 말까? 이게 공신력이죠. 또 자를게요. 현재 공시가 두 가지니까 제도가. 공시도 잘라봐야죠. 그럼 첫 번째는 동산은 점유가 공시제도죠. 동산에 대해서 점유로서 공시되는 것을 믿었다. 보호할까 말까? 그게 이제 요거예요. 점유의 공신력이에요. 점유의 공신력. 또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제도죠.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등기로서 공시된 것을 믿음은 보호할까 말까가 등기의 공신력. 그래서 공신력도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두 개로 자릅니다. 이렇게. 또 하나, 첫 번째 점유의 공신력. 그래서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동산에 대해서 점유로서 공시된 것을 믿음은 보호할까 말까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하죠. 요게 무슨 제도? 요게 그거예요. 선의취득. 민법에 나올 거예요, 이제. 아직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요. 공신력을 이렇게. 근데 문제 밑에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로서 공시된 것을 믿으면 보호할까 말까가 등기의 공신력. 그래서 등기를 믿으면 보호를 할까 말까 그 소리예요. 요거는 현재 등기 공신력은 이제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부정하는 나라도 있죠. 요거 이제 공부했죠? 자, 한 번 더. 그러면 자, 독일 돌려서 독일은요. 공증받은 계약서 가지고 등기소 왔죠. 그럼 등기관이 서류 심사하고 매매를 또 심사했죠. 그럼 독일은 부실 등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거예요. 그럼 독일은 등기 공신력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등기 엄격한 제도니까. 그래서 독일은 이제 해줍니다, 이제.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네, 독일이에요. 갑과 을이 매매가 체결했어요. 을 앞으로 등기했고, 이제 을의 등기를 믿고 병이 물건을 사왔어요. 병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딱 보니까 그 집에 지금 갑이 살고 있어요. 병이 딱 가요. 야, 내가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갑이요, 물건 판 적 없대요. 알아봤더니요, 요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유지된 서류를 해놓은 등기예요. 독일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독일은 을의 등기 요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계약이 없었으니까. 자, 무효인데 독일은 등기 공신력 인정, 부정. 인정하죠. 그러면 독일은 무효인 등기지만 을의 등기를 믿은 누구를 보호한다? 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어떻게 돼요?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대부분이 뭔가면요.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등기공시원 인정하면 참 좋은데 왜 안 하냐? 우리나라 나쁜 나라 이러세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자, 한번 그러면 결론이에요. 독일처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하면 원소유자와 제3자 중 누가 보호된다? 제3자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은 갑은 보호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갑 어떻게 해야 돼? 짐 싸야 돼. 내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나가 그러면 가야 돼요. 꼭 좋아요? 자, 근데 또 보세요. 우리나라는 공증 안 받죠? 등기하는 또 형식 심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과 비교하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고 있죠. 이제 또 한번 보세요. 사건. 우리나라 얘기예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을의 등기를 믿고 병이 사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갑이 살아요. 그럼 병이 닦아서 이제 갑한테 내가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갑이 판적 없대요. 알아봤더니 을의 서류가 유효된 서류에서 해놓은 등기예요. 그 을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럼 우리나라는 보세요. 무효니까 공시력 부정하죠. 그럼 우리는 원소유자와 3자 중에 누가 보호돼요? 우리나라는 원소유자가 보호되는 거지. 자, 결론이 요거예요. 자, 문제는 요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제도든지요 완전한 제도는 없어요. 나라마다 틀린 거예요. 그럼 뭔가 결론은 독일처럼 등기가 엄격한 나라들은 공시력 인정하는 게 옳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등기가 좀 부실한 나라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시력 부정하니까 누가 보호된다? 원소유자가 보호된 거죠. 우리나라는 제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나요? 해줘야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다? 민법에 나오는 제3자 보호조항.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그것도 있어요. 등기의 추정력. 다음 주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 요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요. 우리나라도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인정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인정하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도 독일처럼요. 공증이 의무화가 돼야 돼요. 공증이라는 제도가. 근데 여러분 다 공증 다 아시죠? 계약서 공증 왜 안 받아요? 돈 드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또 봐요. 이제 첫 번째 공증 문제예요. 두 번째는 독일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실질적. 독일 등기관은요. 하루에 등기 사건을 2건 처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서류조사 다 해야죠. 갑과 불과 매매 또 조사해야죠. 그래서 독일 등기관은요. 하루에 등기를 보통 2건 처리해요. 이거 법원 논문 자료 제가 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등기관은요. 하루에 등기를요. 보통 한 20건 처리합니다. 그건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일만큼 등기관을 뽑아줘야죠. 몇 배쯤? 10배. 10배 늘리면 그 월급은 누가 주는데요? 그 문제예요. 세금 문제예요. 또 봐요. 자, 독일은요. 등기료가 우리나라보다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한 3배쯤 비싸요. 독일은 왠가하면 등기료를 많이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보험을 들어놔요. 사회보험을. 그래서 그 보험 가지고 사고 발생하면 요 갑을 보호해줍니다. 자, 등기료 올라가면 좋아요, 싫어요? 이게 요건이에요. 이게 바탕이 돼야 공시력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무슨 세미나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시력 인정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안 합니다. 나쁜 나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제 인정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공증을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관을 대거 확충시켜줘야 돼요. 대거. 조금은 안 돼요. 그 등기 수수료가 대거 인상돼야 돼요. 할래 안 할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뭔가 하면, 자, 결론 요거예요. 자, 독일처럼 공신력 인정하면 원소유자와 3자 중 누가 보호되고
제3자가 보호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공시정을 부정하면 누가 보호된다? 원소유자가 보호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건 합분 제도가 아니에요.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 한번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뒤에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다. 요 국가배상은 뭔가 하면, 자, 요런 제도예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기한의 고의 가실로 을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등기한 가실로 을이 피해를 입으면 을을 이제 보호해줘야죠. 근데 을을 보호한 제도가 원래는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등기법에 그런 보호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요 등기관은 국가 공무원이죠. 우리는 을의 보호를 등기법이 아니고 저걸로 보여줘요.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제. 이유는 뭔가 하면 등기법에 보호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칭. 그 다음 7번에 이제 토지, 건물 등기부의 이혼화. 요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를 못 느끼세요. 자, 근데 요것도 큰 문제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이혼화예요. 제가 만약에 단독주택을 팔았어요. 단독주택을. 그러면 토지 건물을 같이 팔아요? 따로 팔아요? 같이 팔죠. 뭔가 하면 어차피요. 건물은 토지 정착물이죠. 지금 대부분 나라들은요. 요 건물 등기가 따로 없어요. 토지 등기가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그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 등기부 뒷면에 건물 등기를 해주면 돼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등기의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이것도 특징이에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이혼화.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토지 등기부 하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시고 8번은 또 나왔네요. 등기부와 대장의 이혼화. 얘도 참 많이 나왔죠. 그동안 우리 수업에. 지금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수에서 있겠죠. 지적공부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면요. 한 개 토지인데 장부가 2개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부가 오르니까 지적공부는 등기부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요. 지적공부 둘 이유가 아예 없죠. 그럼 반대로요. 지적공부가 오르니까 등기부는 지적공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요. 등기부 둘 이유가 아예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흔히 그렇게 했죠. 권리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를.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기준입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있죠. 지금 대부분 나라들은요. 주로 지적공부라는 게 없어요. 대부분 다 등기부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본이 1960년도에 2개를 한 개로 묶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적공부가 없습니다. 등기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할 때 뭐만 떼보면 돼요? 하나만 떼면 되죠. 우리는 거래할 때 뭐 떼봐야 돼요? 2개를 다 떼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행정세신하자 뭐 이런 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1980년에 대통령 새로 뽑았죠. 그때 이제 거기 대통령 새로 뽑으면 왜 그런 거 만들어요? 행정세신위원회 이런 거. 거기서 이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묶었어요.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우리도 등기부를 묶어버리자. 반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을 딱 불러요. 자, 등기부 그거 내무부에 줘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내무부였으니까. 대법원장이 딱 대들어요. 날 죽여라. 진짜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요. 자, 대법원장 죽일 수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요. 또 그 다음에 1987년 대통령 또 새로 뽑았죠. 한번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반대로 해. 내무부장을 불러가지고요. 지적공부를 등기소에 출하시킵니다. 이렇게 묶으려고. 내무부 장관이 또 대들어요. 날 죽여라.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일본은 제가 2개를 묶었습니다 그랬죠. 이유는 일본은요. 2개가 다 거기 있었어요. 법무부에. 법무부에 있는 서류니까 묶어도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는 등기부는 어디 있어요? 법원에.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행정부에 있죠. 이 기간이 달라요. 절대로 못 합쳐요. 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유가 이제 제가 요 내용을 이제 스토리하는 게 제가 이제 한 4년쯤 전에 어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거 동일화에 대해서 논문 한번 쏠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세게 약하게. 그때 세게 쓰래요. 알았어. 세게 썼어요. 6개월 동안 논문 한 개를. 근데 끝내 발표를 못했어요. 너무 세게 써가지고. 자, 이 이유는 뭔가 하면요. 기간이 달라요. 서로 줄 것 같아요? 서로 안 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꼭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꼭. 그래서 현재 보세요. 두 개가 있으니까 양자 비교해서 틀린 거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꼭 나쁜 제도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국토교통부든 법원이든 요거 요걸 대비해서 비밀리에 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거 나왔죠. 부동산 종합 공부. 그거 지금 요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장부예요. 요 합치과에 대비해서. 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 목차 볼 때 등기법에서 4장은 표시 등기죠. 5장은 권리 등기죠.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법원도 이거 좀 대비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제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요 스토리가 또 많아요. 등기부와 대장의 이혼화 보시면 되고. 그럼 요거 이제 하나 볼게요. 자, 9번에 이제 등기 원인 정보의 사서 증서성 그랬어요. 자, 하나. 등기 원인 정보는 뭡니까? 자, 여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이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이 매매예요. 매매. 그러면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이게 매매 계약서예요. 자, 계약서인데 좀 전에 독일은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공증을. 근데 우리는 공증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이게 사서 증서성 그 말이에요. 이거면 우리는 계약서를 그냥 개인이 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등기에 이제. 그래서 명치 한번 쭉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용어들은 이제 오늘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요. 이 용어들은 이제 올해 강의 끝. 더 이상은 안 해요. 용어들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이번 주 계획 세울 때 여기는 원래 빼는 게 목적이었는데 또 수업을 해보니까 또 용어를 좀 되게 또 아직 잘 모르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고 그 다음 이제 그래서 188, 189 읽으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제 2절 등기 종류 또 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